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늘의 온기를 전달하는 천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띠 중에서 36금수를 이렇게 시리즈로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은 개띠를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띠 중에 배속된 36금수는 개, 이리, 승냥이 이 세 동물이 이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개띠에 해당되는 것은 그 시간적으로 보면 이제 술시라고 해서 땅거미가 질 때 어두워지는 느낌, 또 이제 지금은 해가 많이 짧아졌잖아요. 그래서 일찍 이제 술시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술시에는 이제 여름절기로 봤을 때는 늦게까지, 농사 지을 때 늦게까지 물체가 잘 보이지 않을 쯤에가 이제 그 술시가 끝나가는 거고, 그 술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가 새벽 인시인데, 해가 뜨는 시간이 인시예요. 그 일출이 되는 시간이 인시인데, 새벽 3시 반에서 5시 반 사이가 해당되는데, 그 5시 30분 무렵이 이제 인시에 해당돼서 해가 뜰 때, 이때가 이제 동해에서 막 해가 떠오르는 느낌, 해가 안 보여도 이렇게 밝아지는 느낌, 요런 때를 동이 트는 시간을 이제 우리가 인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시는 이제 정오를 말하는데, 해가 내 머리 위에 해가 내 중천에 이렇게 떠 있는 상태가 되고요. 술시는 이제 해가 넘어가는 석양, 땅거미가 내리고 어두움으로 밤이 점점 집들이 불이 켜지고, 아파트에 불이 켜지고, 이런 현상, 또 가게에 네온 사인이 이렇게 점점 밝아지는 느낌, 이런 것들이 다 술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주에서 삼합은 인오술이라고 이제 합니다. 인오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제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이 바다 해변 도로를 이렇게 다니면서 통학을 했는데, 이 노을을 참 많이 봤어요. 그 노을이 정말 정말 아름다워요. 그냥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노년이 노을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편안하게, 또 여유있게 이렇게 익어가시는 여러 구독자님들 되시고, 항상 그 노을처럼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이제 기원드리고, 또 봄의 꽃도 예쁘지만 그 노을처럼 우리 인생이, 젊음도 좋지만은 나이 들어서 이렇게 아주 곱게 늙은 어르신들, 또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아주 이렇게 보면 정말 멋있고 기티나시고 아주 이염이 있으신 분들 볼 때 참 마음으로 존경하고, 아주 나도 저렇게 늙어가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개가 또 요즘으로 말하면, 개는 요즘으로 하면, 옛날에는 밖에서 생활했는데 집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외양견이 됐고, 반려견으로 이렇게 가족과 같은 개념으로 그렇게 변한 시대가 이제 됐고, 그런 시대에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가 막 꼬리를 뭐 흔들고 이렇게 반겨주니까 주인들은 아주 이제 좋고, 그리고 또 1인 가족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자녀들도 집에 와서 놀지 않고 밖에서 식사하고, 또 와도 잠깐 이렇게 있다 가는데, 주로 이제 개하고 많이 생활하게 되는 것도 돼요. 그래서 또 다음으로는 개를 해봤고요. 또 이리란 동물이 있어요. 근데 이 이리보다는 이제 우리가 늑대라고 이제 주로 부르고, 우리가 이리를 주로 늑대를 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한자에서 그 일이라는 거 발음에 일이가 있어요. 그래서 일이라고 주로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늑대라고 이제 합니다. 늑대 우리가 나쁜 남자 개념, 상남자 개념, 수컷 냄새 나는 남자, 또 조금 뉘앙스가 나쁘게 이렇게 주로 하는 남자를 저 사람 늑대다. 저 늑대다. 여자를 저기 그 유혹하는 늑대다. 그렇게들 이제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늑대는 아주 그 동물 중에서 자기 종족, 그러니까 자기 식구들, 종족들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고 또 번식하고 먹이를 잘 잡아와서 암컷 늑대 또 새끼들을 잘 키우고 그렇게 아주 충실하다고 합니다. 이 늑대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늑대를 이제 늑대라고 하는데 그 그러니까 암컷에 대해서 이렇게 충성심도 강하고 다른 암컷의 눈길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수컷 늑대들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데 그래서 약간 강해 보여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자기 종족이라든지 자기 새끼들이라든지 암컷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는 동물이 늑대도 이제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음에는 개, 이리, 그 다음에 승냥이라는 거가 있는데요. 승냥이는 이제 개나 이리, 승냥이는 이제 비슷한 개과 포유류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냥이는 이제 개 승냥이라든지 붉은 이리, 아시아 들개, 붉은 말 승냥이, 인도 들개 등 여러 나라마다 약간 이거가 헷갈려요. 늑대 같기도 하고 이리 같기도 하고 개 같기도 하고 무슨 여우 같기도 하고 이래요, 승냥이가. 그래서 승냥이를 구분짓기는 상당히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김새가 이리하고 비슷하고 그러니까 늑대하고 비슷하지만은 몸이 약간 그 조금 작고 적색이나 해갈색, 홍갈색, 약간 붉은 기운을 주로 띠고 또 그 등 쪽으로는 이렇게 붉은색, 황갈색 이런 것들을 띠고요.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하얗게. 그러니까 예쁘기도 해요. 이 승냥이가 예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주로 이제 붉은 여우와 늑대 그 중간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고 생각하시면 이 이야기가 참 쉽게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가가 아니면 개, 이리, 승냥이 이런 것들은 구분하기가 늑대 이런 것들은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유사 비슷비슷해서. 그래서 사주에서 이 술이 이제 개띠에 해당되는 건데요. 시간적으로 해가 지고 어둠으로 이렇게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둠으로 넘어가고 술시 다음에 해시가 오거든요. 이제 해가 넘어가면 술시로 이렇게 연결돼요. 그러니까 낮에서 밤, 밝음에서 어둠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가 우리가 오시에서 그걸 양권에서 음권으로 넘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지만은 실제 우리 보통 사람들은 술시에서 해시가 돼야지 어둠이 오는구나, 밤이 오는구나 이것을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명리학에서는 술의 천문성이라고 하는 거가 있고요. 또 철라지망 이런 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그물에 해당되고 또 육식갑자에서 수레가 또 공망에도 놓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철학이라든지 무속이라든지 예술 창작 이런 사람들이 잘 발달된 분들은 이 술이라든지 해가 반드시 사주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어렸을 때 어린 친구들을 그런 거에 사주에 있으면 예술 계통이라든지 창작 계통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어떤 독창적인 자기만의 어떤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형태도 진로를 해주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인들 중에서도 그 수레가 놓여 있는데 이런 사주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예술 뭐 이런 무속계통에 놓이지 않아도 꿈이 잘 맞는 분들이 있고 오히려 철학이라든지 무속인보다 더 영감, 직감력이, 애지력이 발달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주의 격에 따라서 이런 철학을 할 수도 있고 무속을 할 수도 있고 예술을 할 수도 있고 여러 형태로 이렇게 창작으로 이렇게 길이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술이라는 글자는 오래된 것에 해당돼서 나이 많은 연장자 또 오랜 세월을 이렇게 살아오신 어르신들에도 이제 해당돼요. 그래서 여러 경험이 많으셔서 옛말에 어른들 말 들으면 손해날 일이 하나도 없고 어른 말 들으면 떡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는 말씀이라든지 경험을 오랜 세월에서 본인이 느끼고 체득하고 느끼고 한 경험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주 대체적으로 참고하고 그 어르신들 경험을 잘 이렇게 참고하셔서 자기가 하는 것에 이렇게 참고를 하면 좋은데 그런 것을 직접 체험을 안 하기 때문에 세월에서 젊은 분들한테 얘기하면 상당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거가 좀 아쉬움도 있지만은 그래도 부모님 말씀이라든지 어른들 말을 잘 참고 삼아서 어떤 일을 행하면 조금 손해나는 일이라든지 실수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어질 수 있다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주에서 수레 글자가 사주에 있으면 오래된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뭐 사찰을 하는 그 관리하는 거라든지 유지하는 거, 또 전통 뭐 한문을 한다든지 한의를 한다든지 뭐 한옥을 짓는다든지 뭐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요. 또 한복이라든지 어떤 옛날 거 오래된 물건을 또 집에도 많이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도자기라든지 골동품이라든지 막 이런 것도 많이 이제 좋아하실 수 있어요. 또 한옥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좋아하실 수 있고 또 그 대체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재개발 투자하는 것도 좋을 수 있고 또 고물상이라든지 철물점이라든지 또 땅을 활용해서 이렇게 주차장이라든지 어떤 땅을 활용해서 하는 일 그런 업종을 좋아하고 또 산을 좋아할 수도 있고 또 자연인도 좋아할 수도 있고 또 전원주택 특히 전원주택이라든지 시골에 가서 농사 짓고 막 이런 나이 들어서 그런 것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술이라든지 해열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데 그 자체가 산이라든지 그러면 잘못되면 그거가 고립될 수 있고 갇혀버릴 수 있어요. 빠져나올 수 없는 환경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원주택이라든지 시골 깊은 산속에 가서 무슨 일을 도모하시는 분들은 조금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전원주택으로 가시고 싶은 분은 월세라든지 전세를 살아보시고 내 적성에 잘 맞으면 그때 구입하시는 것도 늦지 않아요. 잘못하면 내 재산이 묶여서 누가 사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주 그 도시로 다시 나오고 싶어도
이사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또 인구도 감소하고 그래서 그런 걸 잘 이제 참고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많은 얘기를 이제 해드리면 좋은데요. 지루하실 것 같고 또 여기서 이제 그래서 오늘 영상을 마치고요. 항상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하시는 일마다 큰 성과, 성취 있으시고요. 특히 연세가 있는 어르신 분들은 이 한절기 겨울철로 접어들면 몸이 안 아픈 몸도 갑자기 몸이 온도가 차가워지면 위축되고 또 이 사주적으로는 숙살, 찬기운이 오면 그렇습니다. 냉해지면 몸 신경통이라든지 기침이라든지 또 걸음걸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불편해질 수 있어서 그렇고 특히 감기 그래서 감기 예방 접종이라든지 이런 걸 잘 하셔서 건강 관리 잘 하시기 이제 기원 드리면서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칠까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